그래서 현수막을 좀 크게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현수막이요? 예, 작은 네. 현수막 말씀하시는 거죠? 네. 작은 현수막 말씀하시는 거죠? 예. 큰 현수막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인식이 안 돼요. 그게 안 보이시는데. 이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면은 사실 현수막이 공짜가 아니라 돈이 들어갑니다. 저희가 그동안 저희 공동대표단에서 개인 사비로 모금을 해서 만들다 보니까 그게 조금 크면은 더 많아지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그 통장 개설도 했고 밖에 모금함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십시일반 도와주시면은 저희가 더 큰 현수막 가능합니다. 저희가 현수막을 1차로 부착하였는데 강남구청 이 광고팀에서 그 다음날 현수막을 제거를 하더라고요. 제거 이유가 민원이 제기돼서 현수막을 제거했다고 얘기를 해서 그러면 뒤쪽 빌라 쪽에 현수막이 많아가지고 왜 그건 안 띄냐 물어봤더니 그거는 공단의 화곡 이동 주민센터가 관할하는 거고 그래서 또 그 화곡 이동 주민센터에 전화했더니 그쪽에서는 사유지여서 함부로 뛸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원래 저희도 저희 건물이나 상가 쪽에 현수막을 이렇게 달았거든요. 그 왜 너희들 마음대로 뛰냐라고 했더니 5개관법에 급박한 사항, 이 급박한 사항을 근거 조항으로 대고 띄었어요. 근데 이게 강서구청이 사실은 편향적이지 않습니까? 편향적이어서 강서구청 관할이라는 이유로 막 띄고 뒤쪽 빌라 쪽은 주민센터 관할이라고 해서 그쪽에서는 사유지라 못 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는 기울어진 운동장입니다. 확실하게 조금 더 큰 현수막으로 확실하게 여러분의 뜻을 대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상가 갖고 계신 분들 앞에 전면에 쫙 걸으셔야 돼요.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저희 이제 단톡방 아까 전에 말씀드린 거하고 카페에서 모집을 하니까 나는 내 집에 현수막 거시겠다 하시는 분은 의견 주시면은 저희가 주소만 알려주시면은 저희가 현수막 걸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보면은 찬성하는 분들 물질주의 다들 가보셨어요. 알고 있습니다. 자,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먼저 국민회관에서 주택토지공사에서 말씀하시기를 90평방제곱미터 사람들은 현금 보상이나 현물 보상이 된다고 그랬고요. 그 이하 사람들은 아직 계획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은 현금 보상이라면 현금 받고 아파트 분양권도 하나도 없어요. 그냥 빠이빠이예요. 그리고 현물 보상 받을 사람은 돈을 큰도 못 받고 이전비만 받고 이 토지를 LH에다 넘겨놓고 나중에 분양권을 우선권으로 받을 수가 있어요. 그 이하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느냐 이거죠. 참 답답한 게 많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1+1 얘기는 뭔 얘기예요? 1+1은 지금 추진위원회 찬성파에서 하는 얘기고 그거는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그거를 좀 90제곱미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거는 주택이 없고 대지만 있으신 분들, 이거 주택을 여기 지금 주택에 있는 것에 지금 소유権있으신 분들은 면적과 상관없이 현물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것이고요. 주택이 없고 토지만 있는 경우에는 서울 수도권은 90제곱미터, 지방은 60제곱미터 이상의 대지가 있어야만 분양권을 받을 수 있다는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는 주택이 있으시면 그 면적과 상관없으세요. 땅만 가지고 계시면 그 말이 맞습니다. 90제곱미터 이상이신데요. 주택 있지 않으세요? 네, 주택님. 네, 그러면 현물 대상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땅만 있는 분들, 그러니까 이게 보면 땅과 주택이 있는데요. 주택은 사실 여기 살고 있는 주거권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분들에게는 그 다음에 다시 정착할 수 있는 걸 주는데요. 땅만 있으신 분들은 사실 그 동네에 집이 없으셨잖아요.
근데 이제 그분들 중에서 1.1대 이상에 있는 분들에게는 특별하게 분양권을 주는 게 법에 있습니다. 기존 법이에요. 예, 그러니까 주택 있으시면 상관없으세요, 면적이랑요.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90평방 제곱미터 이상인 사람들이 두 가지 방법이에요. 현금 청산하고 현물 청산. 그럼 현금 청산한 사람은 돈 받고 나가면은 분양권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현금 청산은 그런 의미입니다. 예. 네. 현금 청산은 분양권 받지 않고 전부 다 평가금을 받고 나간다는 개념이고요. 소년 정도 나가야 되는데, 네, 선생님은 주택 있으시잖아요. 네. 그러면 두 가지 다 선택할 수 있으세요. 현금 청산도요. 청산도 되고요. 예, 분양금 부담하고 분양금 받는 것도 되시고요. 그런데 현금 청산하고 나중에 분양권을 못 아예 안 받는다. 됩니다. 예, 안 됩니다. 안 예. 되죠. 현금 청산은 예, 그냥 분양권 안 받겠다. 그래서 올 평가금을 달라라는 개념이고요. 1+1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1+1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한 전제가 있습니다. 두 가지 전제가 있는데요. 작은 평수 20평대로 하나는 받아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내가 보상받는 금액이 가령 1+1을 30평대 하나랑 20평대를 받으신다라고 했을 경우 내 보상받는 금액이 그 분양가보다 높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 보상가액이 10억인데 30평대 분양가액이 6억이고 20평대 분양가액이 5억이다. 그러면은 못 받으시고 한 채만 받으시는 거예요. 1+1이 없는 건 아닙니다. 저는 거짓말을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사실대로 1+1도 가능합니다. 근데 지금 계속 동의를 하라고 옆집에서 전화가 왔었는데요. 그분은 당신도 1+1인 걸 알고 있어요. 그냥 기정사실하고 두 개 받는데 왜 그러냐 이런 식으로요. 1+1을 예. 저희가 이렇게 민원을 제기했어요. LH에 답변이 뭐냐면 아주 대지가 굉장히 넓은 사람만 가능하다고 했어요. 100평은 넘어야 됩니다. 대지 평수가 100평은 넘고 건물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정확하진 않지만 그런 거 생각하면 안 된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100평 넘는 게 많지 않아요, 우리 구역내에. 그게 1+1이니까 쉽게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도 보면은 그냥 아파트 한 채 주고 단독 주택 가격이 고무줄이에요. 올라가다 내려갔다 하고 그냥 아파트 한 채 주고 끝나게 하려고 다 그렇게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1+1은 그냥 정말로 몇 퍼센트 안 된 거예요. 소유주 중에. 단독 주택 내지 없다고 생각하시면 곤란하고 그 앞에는 한 120평 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100평 갖고도 아마 안 될 가능성이 높아요. 대지중 100평 근데 갖고 저희 100평도 집 없고. 주변의 단독들이 전부 다 동의하고 있는 상태예요. 내가 단독주택을 갖고 있는데 보상 금액이 15억이 나왔다. 그런데 30평대 아파트가 분양가가 10억이다. 그 다음에 25평대 아파트가 분양가가 8억이다. 분양가액의 최저 기준입니다. 그럼 18억이잖아요. 내가 보상금이 15억이잖아요. 그러면 못 받습니다. 그럼 3억을 분담금을 내도 못 받습니다. 법적으로. 아예 불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회원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상황을 알려드릴게요. 만약에 여기 아파트가 건설된다. 25평이 100세대가 건설된다. 그런데 25평을 원하시는 분들이 120명이다. 그러면 20명 못 받으시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선정을 하느냐? 보상가액 금액을 선정합니다. 쉽게 말하면 보상가액이 많은 사람이 내가 원하는 평수를 가져가는 겁니다.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1+1이라고 하더라도 32평 두 개가 아니라 하나는 32평, 그다음에 다른 하나는 작은 평수로 받게 돼 있습니다. 그걸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불과 몇 명 안 되는 예, 그러니까 만약 받는다고 하더라도 1+1 32, 32가 아니라 32평하고 다른 하나는 작은 평수 만약 받는다고 하더라도 10명 정도 받겠네. 100평 이상의 토지를 본 적이 없어요. 예, 근처에서 보신 적 없으시죠? 저희 동네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셔야 되는데요. 단독 주택이 한 40억짜리 갖고 계신 분은 한 15억은 시가가 넘는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다른 지역들 평가한 거 보면요, 40평이나 뭐 한 45평 정도 되는 거 6억에서 8억밖에 쳐주지 않아요. 15억짜리인데 시가가 왜 그러냐면은 감정평가할 때 세 가지 기준이 있는데 매매사례 기록법, 그 다음에 감정가액, 그 다음에 기준 시가가 있어요. 그 기준 시가라는 게 말이 시가가 들어있으니까 지금 시세나 시가 같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기준 시가는 공시지가는 땅의 가격이에요.
땅의 가격이고 기준 시가는 땅 외에 여러 건축물이 있잖아요. 건물에 대한 가격인데 기준 시가대로 여러분이 세금 내고 계세요. 세금 많이 나오나요? 세금 많이 안 나오죠. 시가 대비 세금이 적게 나오죠. 기준 시가가 되게 적어요. 공시지가처럼 시가하고 공시지가 차이 나는 것만큼 기준 시가 자체가 낮아요. 근데 우리는 다 기준 시가 기준으로 보상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계산이 안 나와요. 내 단독주택이 15억에서 20억이라도 보상은 6억에서 8억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1+1이 되겠어요? 실질적으로 되는 곳이 없어요. 뭔가 말이 좋은 거죠. 받은 사람이 한두 명 있겠죠. 근데 한두 명 받는다고 해서 나머지 몇백 명은 못 받는데 그 되는 것처럼 얘기하는 자체가 문제가 있어요, 사실은요. 그러면 제가 현재 그냥 이 집을 누군가한테 팔아버린다. 말하자면 15억에 판다. 그러면 사갖고 온 양반은 그 가격으로 보상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누가 삽니까? 그렇게 안 되고 있는 게 현재 누가 사나요? 안 사요. 지금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실 감정평가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죠. 감정평가 가장 중요한데 감정평가를 우리가 어떻게 평가를 받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 다음은 후순위예요. 이게 현재 우리가 감정평가는 1대1이거든요. 우리 소유주하고 LH하고 주민협의체하고 또 소유 추진위원회가 이렇게 3인이 와서 감정평가를 한다는데 저희는 지식도 부족하고 또 아는 것도 없고 모두 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달인이에요. 전문가들이 감정평가 나오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달인이에요. 우리를 막 죽을려 피웠다 망당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에게 이길 사람이 전혀 없습니다. 후렸다 이런 대로 주면 되는 대로 우리 아쉬우니까 결국은 넘어간단 말입니다. 넘어가면 우리 소유물 아니 끝나는 거예요. 넘어가면 그 순간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대변하는 것이 누구냐? 그렇잖아요. 나를 대변해 줄 사람이 가장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변호사 살 수 없잖아요. 누구 살 수 없잖아요. 지금 그런지 말씀드린 화단에서 이렇게 와서 앞에서 저희에게 설명을 잘 해주시는데 만약에 우리가 필요하다면은 이 화단으로 여러분들한테 우리가 권유를 해서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건가 아니면 없는 건가 우리가 누구한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건가 궁금합니다. 예, 그 감정평가라는 것이 그 전문적인 영역이 맞습니다. 저희는 이제 변호사와 감정평가사와 같이 협업하고 있는 법인이기 때문에 저도 이제 이 일을 하면서 이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만 사실 굉장히 전문적인 땅 하나 평가할 때 사실 그냥 보고 평가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땅의 도로 조건이나 아니면 행정 조건이나 그 다음에 또 모양이나 다 평가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각 감정평가사들이 다 전문가들이긴 하지만 말씀하셨듯이 그 분담금 기준이 되는 그 종전자산 평가 금액을 평가할 때는 그 주민들 추천 감정평가사 1명이 들어가지만 나머지 2명은 사실 주민들 편이라기보다는 사업 시행자 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더더군다나 LH는 감정평가업체에서 가장 큰 고객입니다. 전국에 있는 모든 걸 다 평가를 할 때 LH 입김이 안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큰 평가법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전국 수백 명이 있는 그런 평가법인이기 때문에요. 계속 일을 받으려면 어느 정도 좀 그런 게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단계에서 평가를 할 때에는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소유자 추천 평가사님이 굉장히 맹활약을 하셔도 2명이랑 같이 또 산술평균 되는 것도 있고 또 대표님께 설명 잘 해주셨지만 한 명 금액이 10% 이상 넘어가면 또 협의를 하게 되어 있어요. 한 명이 소유자 추천 평가사가 아무리 맹활약을 해도 끌어올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지금 이 지구는 소유자들도 나뉘어지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추진위 쪽이 있을 수도 있고 반대하는 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소유자 추천 평가사를 선정할 때 그래도 가급적이면 우리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기 때문에요. 그때 이제 추천할 때도 좀 더 편들어 줄 수 있는 추천을 해야 되고요. 그게 아니면 각 개별 소유자별로는 좀 손해를 보실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고요. 또 하나가 저희는 이제 그 업무는 기본적으로 이제 종전자산 평가 금액이 들어오면 그 금액을 저희 증액하는 걸로 업무를 주로 하는데요. 신도시나 이런 개발할 때 보면 처음에 평가받기 전에도 저희가 조언을 해드립니다. 미리 오시면 저희가
그 각 개별지별로 이 토지 소유자 의견을 좀 반영을 할 수 있는 이것을 저희가 대신 써드리기도 하고요. 그러면 이제 평가사들이 왔을 때 그 부분을 반영할 것들을 반영하거든요. 그렇게 저희가 그 본격적인 보상 되기 전에 저희가 그렇게 업무도 하고 있으니까요. 나중에 그 업무가 진행되면 그때 다시 또 이렇게 문의 주시면 저희가 많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제가 감정평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그 아파트 그다음에 다세대 빌라 같은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공시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거래사례 비고법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감정평가를 하는 게 원칙이고요. 그다음에 단독주택이나 상가 같은 경우에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건물과 토지를 별도로 감정평가한 다음에 이를 합산합니다. 그래서 꼭 정확하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빌라 및 그 다세대 같은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공시가격의 1.5배에서 1.7배 이 정도 나오는 게 일반적이다라는 그 상식이고요. 그 다음에 다세대 상가나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공시지가의 1.3배에서 1.5배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게 일반적인 업계 상식이다. 경우에마다 케이스마다 다르기 때문에 꼭 정확한 건 아닙니다만 일반적인 상식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말씀 덧붙이자면 감정평가사가 이렇게 토론회 같은 거 나오면 하실 말씀들이 있어요. 공익사업이 되면 공치법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거기 기준이 표준지 공시지가 기준으로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요 가격이 엄청 내려가요. 여러분이 지금 시가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되면은 다들 얼굴이 약간 좀 긴장해져서 감정평가자들이 얘기해요. 그렇게 되면 공익사업이라는 얘기가 들어가면 공치법 그 기준으로 하게 되면은 피해를 입는 경우가 생기는데 뭐 어떡하냐 이런 식으로 질문합니다. 감정평가사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공익사업이라는 얘기가 들어가면 공치법이 항상 나와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그게 아주 짜게 돼 있어요. 그래서 원주민들은 재산을 손실보게 돼 있어요. 빌라 가져서도 손해를 보고요. 단독주택 가져서도 손해를 보고 상가 건너가면서 손해보죠. 저 변호사님한테 문의드리겠는데요. 또 주민선정 감정평가사는 돈을 주민이 줍니까? 그렇지 않고 비용은 사업 시행자가 내는 게 맞고요. LH가 줍니다. LH가. 예. 네, 저희 우리는 그 감정평가사를 선정하지만 평생 한 번 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분들하고는. LH는 항상 그쪽 언더리에서 일을 해야 그분들이 수입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주민이 내는 게 아니에요. 돈을. LH 말을 들을 수밖에 없겠어요. 그 사람.